네, 안녕하세요. 용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가평에 있는 주택 지분을 낙찰을 받았었습니다. 곧 매도를 할 예정인데, 하지만 넘어야 할 큰 산이 하나 남아 있거든요.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감정가는 1,400만원대였는데 1회 유찰돼서 1,00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준민 컴퍼니 외 2인으로 돼 있죠. 네, 제 지인분 두 분과 함께 같이 낙찰을 받았어요. 법인 3개로 말이죠. 낙찰은 1,125만 9천 원이었고요. 입찰자 수는 한 명 더 있었는데 몇십만 원 차이로 우리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왕초보도 바로 돈 버는 부동산 경매의 기술 꼭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책 구매 후에 발품 불패 카페에 책 인증샷 남겨주시면 스피드 옵션 2개월 무료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건물은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 현황은 대지구 계획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네요. 자, 임차인 현황, 성립일자 전입 확정 배당은 없고 정땡땡으로 되어 있는데 주거 임차인 전부, 신고라든지 대항력은 없어요. 참조용 예성 배당 여부 보시면 파란색으로 공유자라고 되어 있네요. 미배당금 소멸 예상, 주거용 지분 물건을 낙찰받을 때 공유자가 거주하거나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대항력이 없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위 누구누구에 의하면 자신 외 다른 공유자들은 모두 자신의 자녀들이며 자신과 자녀들이 공동 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이전부터 자신이 거주하고 있다고 함. 아, 공유자 중에서 한 분, 어머니께서 이곳에 거주하는구나 라는 것을 임차인 현황을 보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명세서 요약사항에 소멸되지 않는 권리라든지 지상권이라든지 주의사항 딱히 없습니다. 네, 물건 모습입니다. 1층으로 되어 있고요. 좀 오래돼 보이죠? 그래서 창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새로 교체를 한 흔적들이 있죠.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제시외 건물도 있기는 하네요. 네, 어머니 혼자 이곳에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네, 친절하게 또 제시외 건물 표시를 해주고 있고 창고도 있네요. 그러니까 방은 3개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주변은 논밭이고요. 또 산하구도 가깝고요. 가평군청, 가평 쪽에서는 이쪽이 번화가죠. 가평군청과도 차를 타고 이동을 하면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모습입니다. 2001년 4월 달에 상속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어머니시고 봉 씨는 이제 이 어머니의 자녀분들입니다. 네, 어머니가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확인이 되고요. 제가 낙찰을 받고 우편을 보냈는데 연락은 따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자분들과 연락을 취해야 협의 또는 어떤 그 다음 절차를 진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2020년 9월 10일 날 소장 접수를 했어요. 결국에는 변론기일 때 아무도 나오지는 않았던 상황이고요. 이 어머니의 따님분한테 한번 연락이 왔었는데 그 이야기는 좀 뒤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판결 선고가 났고 원고 승으로 판결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네, 이 집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가정사가 좀 복잡합니다. 우선 어머니가 딸만 5을 낳으셨대요.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이혼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40대 때 재혼을 하셨는데 그때 봉씨 집안으로 들어가셨던 거죠. 근데 이미 재혼한 남편도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을 이 어머니께서 다 키우셨던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또 악착같이 일을 하셔서 이 집 한 채를 마련을 하셨었대요. 그 당시에 명의는 대부분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남편분이 돌아가시면서 본인과 또 자녀분들한테 상속이 돼버린 상황이죠. 첫째가 금전적으로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래요. 그래서 어머니 집을 팔아서라도 자기 지분에 대한 돈을 받고 싶은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친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떻게 되든 크게 상관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친어머니였다면 이렇게는 안 하겠죠. 현재 이곳에서 거주하고 계시고 연세도 있으신데 그 집 팔아서 빨리 자기 돈 지분만큼 달라 하는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동생들도 형 의견 따르겠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노름하다가 이제 빚이 많이 커진 상태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렸었습니다. 많이 안타깝죠. 그리고 5따님 중에서 한 분과 연락이 됐어요. 이 따님분들은 친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친어머니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따님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겠죠. 통화를 하면서 이 집에 대한 역사를 알 수 있었던 겁니다. 따님분은
자기들이 나서서라도 우리 지분을 인수하고 싶대요. 인수하겠다고 하시는데 형제들이 계속 함께 소유를 하고 있으니까 언제 또 우리 돈 달라 라고 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늘 불안하잖아요. 계속 어머니에게 집 팔아서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어머니가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던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봉씨 집안 첫째 아드님 연락처를 좀 알 수 있냐? 그러니까 알려주더라고요. 직접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이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형제 지분을 다 매입을 해가래요. 그냥 한 사람당 뭐 1,000만 원씩 해서 가져가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오케이. 제가 온전히 하나로 만들어서 어머니한테 매도를 해도 되잖아요. 근데 또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돼요. 어떤 문제냐? 저는 매입할 의사가 있었어요. 하지만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형제 중에서 한 명은 친형제가 또 아니에요. 친척인 상황이에요. 어떻게 친척이 상속을 받았을까요? 신기하잖아요. 친척 동생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었대요. 근데 잠시 이쪽으로 호적을 옮겨 놓았었는데 그때 봉씨 집안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지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상속이 돼버린 거예요. 흔치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상속 이후에 친척 동생은 현재 이름을 또 완전히 바꾼 상황이에요. 봉땡땡이란 사람이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은데 등기는 되어 있는 상황.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은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종 신고를 해서 뭐 1년 이상 지나면 뭐 어떤 처리 방법이 또 따로 있겠죠. 뭐 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법원에다가 어떤 요청을 해서 뭐 이 사람의 흔적을 뭐 지운다거나 아니면 뭐 정정을 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 첫째 아드님은 저에게 자기네 거를 다 매입을 하면 이것도 자기가 다 해결을 해주겠다 이거죠. 대신에 뭐 수고비나 그런 것들은 또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매입해놓고서 갑자기 또 안 해주고 돈을 굉장히 또 크게 요구를 해버리면 난감한 상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가정사가 복잡하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최종 상황은 또 다른 따님 중 한 분에게 연락이 최근에 왔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에 우리 지분을 매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대신 형제들 지분 처리 좀 꼭 좀 해달라. 처리 완료되면 바로 매입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지금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데 꼬여있는 상황을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다른 가족들끼리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제가 나서서 지금 해결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분 경매에 또 어떻게 보면 장점이죠. 왜냐,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끼리 어떤 이 지분이 얽혀 있으니까 서로 자기의 이익만 주장하고 협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고, 그렇다고 어머니 집을 팔고 싶어도 그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분이 등기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렇게 꼬여있는 물건들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온전히 모두가 해피한 상황으로 만들어 드린 다음에 수익까지 얻으면 그 뿌듯함이 장난이 아닙니다.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복잡한 걸 안 하셔도 돼요. 갭 투자를 하셔도 되고 일반 매매로 부동산 가서 매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일반 물건 하셔도 되는데 소액으로 단기간에 수익을 빠르게 얻을 수 있는, 또 경기가 좋든 안 좋든 물건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경쟁률은 굉장히 낮은 이런 지분 물건에 대한 내가 이해와 경험치가 있다고 하면 이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한번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일반 투자는 그 투자대로 하면서 내가 지분 투자까지 다룰 수 있다고 하면 장점이 큽니다. 이 물건 잘 조율하고 해결을 해서 완료되면 다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분 물건 두려워하지 마시고 멈칫하지 마시고 꼭 도전해 보세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